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수급이 정말 없는 상태입니다. 그 안에서도 추석 이후에 충분히 수급이 보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든가 전망에 대해서 오늘 정리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주제는 뭐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보시면 SK 바이오사이언스 추석 이후에 급등 랠리가 나올 걸로 예상되고요. 목표 주가는 4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한 긴급 분석 진행하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김동석의 이 마르스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솔직히 구독자가 최근 들어서 좀 폭증을 했습니다. 구독자가 현재 6,200명까지 늘어났고요. 현재 10,000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얼마 안 남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들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이 영상들 보시고 딴 거 안 바랍니다.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니까요. 이 세 개는 꼭꼭꼭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는데요. SK 바이오사이언스 관련된 얘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최근 주가를 보시면은 3월에 상장이 됐고요. 그 이후에 주가가 우상향세가 만들어졌고 눌림목이 나오고 이 구간에서 매수 해소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등세가 좀 크게 나와줬죠. 그리고 나서 다시 눌려주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여기서 충분히 전고점 라인 때까지 다시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은 조금 더 눌려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은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흐름, 전망 지금부터 알려드리니까 하나하나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살짝 임상 3상에 대해서 그냥 얼추 추상적으로만 나와주고 있었는데 그 결과가 이제 3월에 확정적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 백신이 임상 3상 효과가 내년 3월에 나온다라고 밝혀주고 있고요. 그럼 사실상 지금부터 약 6개월 정도 남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코로나19 백신 물질 GBP510에 대해 내년 3월 안으로 임상 3상 주요 평가 변수 결과를 낼 예정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대충 결과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합격점을 받으면 2분기 내, 그러니까 6월 이내에 식품의약품 안전처 품목 허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GUP510의 상용화를 목표로 두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계획은 그냥 무조건 정부는 그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미 뭐 통과가 됐다. 뭐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내용만 보면. 그래서 미국 임상 사이트 클리니컬 트라이얼에 따르면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내년 3월까지 임상 3상 주요 평가를 도출할 계획이고 성패를 가르는 백신 효과성과 안전성 주요 결과가 이때 나오게 되고요. 사실상 진짜 완료 시점은 내년 9월인데 원래 완료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임상 3상 전에 사실상 긴급 사용 승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임상 3상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다. 그리고 선주문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GBP510과 다구적 제약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면역 증강제 AS030 맞나요? 0인지 뭐 0인지 모르겠는데 03으로 알겠습니다. 면역 원성과 안정성을 확인하는 연구를 또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와 코로나19 백신 비교 평가하고 있습니다. 얘기했죠. 아스트라제네카가 더 좋은지 더 안 좋은지 비슷한지 이거를 알아보는 게 비교 평가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내년 3월까지 어쨌든 결론이 날 거다. 그리고 이제 이 3상 결과 괜찮으면 신속 심사 결과를 절차를 밟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4,0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3,000명은 SK 바이오사이언스, 990명은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춰서 비교 분석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내년 3월까지 충분히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케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첫 번째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일단은 3월까지는 기대감이 충분하구나. 이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알아냈고요.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바로 실적입니다. 당연히 이제 3분기 실적이 나올 날이 곧 발표가 될 예정인데 SK 바이오사이언스 하반기 실적 성장 전망의 상승입니다. 노바백스 관련된 부분도 있고 아스트라제네카 관련된 부분도 있고 충분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죠. 당연히 거기에 대한 주가 상승 기대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SK 바이오사이언스가 하반기 실적 성장 전망에 힘입어 상승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상반기 이후 하반기에도 견조한 실적을 낼 거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하반기에 백신 CDMO 본격화되면서 매출액이 7,814억 원, 영업이익이 4,020억 원. 말이 안 되는 게 보시면은 매출액이 7천억인데 영업이익이 4천억이에요. 그러면은 영업이익률이 얼마입니까? 거의 뭐 60%죠. 말도 안 되는 회사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쭉 보시면은 상반기 대비 각각 200%, 250% 증가한 규모다라고 하면서 충분히 기대감이 커지고 있죠. 오케이. 그럼 여기서 뭐다? SK 바이오사이언스의 하반기 실적 성장 기대감도 있구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코스피 200 MSCI에 이어서 FTSE 지수 편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나라는 건데 이게 뭔 소리냐?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좀 당겨서 보려고 했는데 잘려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스톡인 체인지 FTSE 지수 리밸런싱을 앞두고 SK 바이오사이언스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FTSE 지수는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스와 런던 증권거래소가 공동 설립한 FTSE 인터내셔널이 발표하는 지수입니다. 그래서 이 17일, 그러니까 9월 17일이죠. 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FTSE 지수에 신규 편입한다라는 이슈가 나와주기 때문에 보통 이제 지수 편입에 들어간다, MSCI든 지수 편입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패시브 자금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패시브 자금이라는 게 항상 얘기하지만 시장이 하락하든 시장이 올라가든 방어할 수 있는 자금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액티브 자금과 패시브 자금이 다르다고 했죠. 액티브는 시장 그 이상의 수익을 원하고 패시브는 시장만큼의 수익을 원하는 건데 사실상 지수에 편입이 된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시장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그래서 외국인이 들어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9월 변경에서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수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오케이. 또 세 번째가 나왔죠. 뭐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어디? FTSE 지수에 편입이 되는구나. 이것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네 번째 보겠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임상 3상 모집 순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 내용들은 다 아는 내용이에요. 면역 증강제 몇 명이나 없잖아가 중요한데 밑에 보시면 증권업계에서는 내년 3반기에 GBP 510 임상 3상이 완료가 되면 코백스와 대규모 물량을 공급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코백스는 내년 1분기까지 26억 6천만 도제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할 예정이고 내년 말까지 누적 59억 4천만 도제를 공급하겠다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급한 물량은 130개국에 대상 총 2억 4천만 도제이기 때문에 아직 한참 남았죠. 이 수주를 누가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GBP 510 허가를 받으면 충분히 확보된 생산 설비를 바탕으로 대규모 수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백신을 보통 임상 다 끝나기 전에 선주문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충분히 뭐 몇억 도주든 몇십억 도주든 선주문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 선주문에 대한 가능성 SK 바이오사이언스 백신 선주문 가능성까지 수혜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좀 악재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호재라고 봤다면 악재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악재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우리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 기관 의무 마지막 물량이 23일에 풀립니다. 9월 23일이고요. 6개월 보호예수가 해제가 됩니다. 3월 달에 상장했으니까 6개월이 지난 9월 해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지금 떨리는 상태죠. 왜냐면은 보호예수가 풀릴 때마다 물량이 쏟아져 내릴 수 있다라는 걱정에 주가가 좀 흔들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매도를 치는 건 아니지만 불확실성이죠. 매도를 칠 수도 있고 안 칠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기관 투자자 의무 보유 확약 마지막 물량이 오늘 23일에 시장이 풀립니다. 역대 기관 의무 보유 확약 해제 물량 중 가장 큰 규모고요. 대규모 물량 해제를 앞두고 좀 쫄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일은 토요일이라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고 20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증시 휴장 여파로 실제 물량은 23일에 풀리게 될 전망이라 보고 있고요. 보호예수는 대주주가 상장하자마자 못 팔게 하려고 강제로 들고 있게 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뭐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 하는데 대부분 좀 많은 영향을 미치는 물량들은 6개월이라는 시간을 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대주주,
그러니까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보유예수 물량이 6개월로 설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은 394만 8,100주고요. 상장 주식 수의 5.1%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물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구간 나이대가 상당히 걱정되는 상황이고 지금 사실상 이게 풀린다고 한다면은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리스크가 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악재는 뭐다? 첫 번째 SK바이오사이언스의 보호예수 물량이 9월에 풀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악재도 있겠죠. 이거는 안 좋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더 안 좋은 얘기가 또 뭐가 있을까라고 한다면은 이번에 좀 행동주의 대주주들이 헤지펀드들이 SK 바이오사이언스 지분 팔아라 뭐 하는 거냐 케미칼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싱가포르의 행동주의 펀드가 SK 케미칼에 보유 중인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주식 일부를 매각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 가치 SK 케미칼 주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뭔 소리냐? SK 케미칼이 사실상 SK 바이오사이언스를 들고 있으면 얘네들도 좋으니까 주가 올라야 되잖아요. 근데 안 오르고 있다는 거지. 왜? 어떻게 보면 중복 상장이죠. SK 케미칼의 자회사인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을 하면서 얘가 수혜를 받고 얘가 오히려 수혜를 못 받는, 오히려 얘가 가치 평가를 못 받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팔아서 얘를 매도를 쳐서 돈을 벌어야 얘가 가치 평가를 받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뭐 하는 거냐? 모회사와 자회사를 동시에 상장하는 중복 상장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복 상장 상당히 많죠. 근데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올라도 SK 케미칼은 오르지 않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SK 케미칼은 8.8% 급등한 29만 5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왜 올라갔냐? 아까 얘기한 대로 SK 케미칼이 물량을 청산하면은 SK 케미칼한테는 호재지만 SK 바이오사이언스한테는 악재입니다. 근데 SK 케미칼이 주가 가치를 좀 평가를 받자라는 생각으로 이번 이슈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실적을 발표한 것 이외에 행동주의 펀드가 SK 케미칼에 주주 제안한 것이 주가를 밀어 올렸습니다. 헤지펀드 매트리카 파트너스는 SK 케미칼에 주주 제안서를 발송했고요. 강제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어떻겠니? 라고 하는 거죠. 지분을 68% 주당 149만 2,653원의 가치가 있는데 SK 케미칼은 주가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약 지분 18%를 매도를 하고 매도 대각 대금 4조 2천억 원으로 SK 케미칼 주주에게 특별 배당을 지급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메트리카 파트너스 갖고 있는 SK 케미칼 지분은 5% 미만이다.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영향을 끼치진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행동주의 펀드가 SK 케미칼과 바이오사이언스 모회사, 자회사 중복 상장에서 비롯된 것을 보고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이게 뭐냐 한다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A라는 모회사가 있고 B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모회사가 사실상 A라는 자회사가 상장을 안 했을 때 좀 모회사가 수혜를 받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꼭 자회사를 또 상장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뭐예요? 모회사가 얘로 수혜를 좀 받는데 얘가 직접 상장을 하면은 얘가 수혜를 받지 얘가 수혜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모회사는 그냥 모회사일 뿐 자회사는 자회사 따로 수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좋아지면은 얘도 좋아져야 되는데 얘는 주가가 그대로고 자회사만 올라간다. 그러다 보니까 중복 상장에 문제가 있으니 얘를 매도를 쳐서 얘가 돈을 좀 벌면은 주가가 올라가지 않겠니?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모회사에 가지고 있는 요구를 한 행동주의 헤지펀드가 지분이 5% 미만이라 지분이 많지는 않다. 그럼 나머지는 요구할까요? 나머지는 요구 안 했어. 얘만 요구했어. 그럼 사실상 행동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 리스크의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호예수가 풀리면서 두 번째 대주주 SK 케미칼의 대주주 보호 예수가 풀리면서 이 또한 물량에 대한 리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리스크 두 가지가 있고요. 호재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재와 호재를 잘 섞어가지고 목표가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도출이 얼마가 됐어요? 라고 하니까 그게 바로 신한에서 35만 원이라는 목표가가 도출이 됐습니다. 신한증권이고요. 신한금융투자는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 백신 시장에서 생산 역량과 경쟁력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수혜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9월 15일이고요. 가장 최근입니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CDMO 매출은 견조할 것이고 그래서 사도 된다. 목표 주가는
35만 원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면은 되게 어려운 말들이 써 있습니다. 보시면 매출액, 영업이익, 세전이익, 순이익, EPS, 증가율, BPS, PER, EV, EBITDA, PER, ROE, 순차입금 비율이라고 써 있는데 이걸 조금 보일지 모르겠지만 설명을 잠깐 해드리면은 뭐 매출액이 지금 말도 안 되게 성장하고 있죠. 9,350억까지 2023년도에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영업이익은 얼마? 4,895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전이익은 4,910억 원이고 순이익은 3,756억 원이다. EPS는 사실상 지금 제 눈이 잘 안 보이는데 49,100원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EPS가 뭐냐라고 한다면은 주당 순이익입니다.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이라는 게 말 그대로 이 주수를 총 주수를 순이익으로 총 주수분의 순이익을 하면은 당연히 주당 순이익이 나오겠죠. 한 주당 버는 돈이 얼마냐라고 했을 때 한 주당 49,100원의 순이익이 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증가율은 약 29%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위에서부터 너무 퍼센트가 높아져가지고 2023년도는 그리 높지 않습니다. BPS 같은 경우에는 주당 순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주수분의 순자산이죠. 예, 이거는 이제 사실상 장부 가치고 이거는 뭐 물론 장부 가치긴 하겠지만 둘 다 장부 가치지만 이건 기대 가치고 이건 장부 가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BPS도 당연히 10만 8,800원 그래서 5.9% 아니구나 이거 PER이구나 죄송합니다. 증가율이 아닙니다. 어쨌든 그리고 PER은 5.9다. PER 같은 경우에는 EPS분의 현재가입니다. EPS분의 현재가고 그러니까 EPS분의 현재가라는 게 말 그대로 여기 보이시죠? 예, 49,000 이거 분의 현재가를 하면 이제 그게 바로 PER이 나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엮여 있는 거예요. 그 EV 에비타 같은 경우에는 PER이랑 비슷한 겁니다. 비슷한 건데 부가가치까지 평가가 끝난 게 EV 에비타입니다. PBR입니다. PBR은 BPS분의 현재가를 한 게 그게 BPS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장부상 그리고 이게 PER이 기대가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ROE 같은 경우에는 총 자본 이익률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자기 자본분의 이 순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에 대비해서 순이익이 얼마 났지를 평가할 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ROE가 58.3 그리고 순차입금 비율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이걸 재무제표를 총 계산해 보면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왜냐면 이걸 그냥 좋아요라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이거 하나하나 다 계산해 준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성장성으로 보나 재무상 장부상으로 보나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국내 대표 백신 기업에서 글로벌 바이오 플랫폼 업체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CDMO가 본격화되면 매출액은 7,814억 원, 영업이익은 4,200억 원으로 진행할 거고 실적도 긍정적이다. 대규모 수주도 가능하다. 저랑 똑같은 곳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목표가는 35만 원까지 신한에서는 볼만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한금융투자에서는 목표가 얼마? 35만 원까지 보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SK바이오사이언스 키움증권입니다. 키움증권에서 낸 리포트는 당연히 알고 있겠죠. 8월 달에 난 거기 때문에 8월 말입니다. 날짜를 말씀드리면은 아마 8월 한 25일, 24일이네. 8월 24일, 25일 날 나올 리포트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당연히 보호예수 물량이라든가 리스크는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목표가 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항상 강조해드렸던 10월쯤 이상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라고 항상 얘기하죠. 그래서 아마 9월 달에는 10월에 이 이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나올 것 같다. 목표가 얼마? 37만 원이었습니다. 30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상당히 뭐 지금 구간에서는 목표가 얼마입니까? 28만 원이죠. 27만 원 기준보다 나으니까 여기서는 얼마? 네, 37만 원까지 목표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만 원이 전혀 뭐 부담되는 목표가는 아니다라는 걸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뭐 SK케미칼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분 가치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주주 물량 보면은 68.4%고요. 상장은 6개월 이후에 풀리는데 그 시점이 9월이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근데 SK케미칼을 팔겠습니까? 안 팔죠.
그래서 아까 5% 미만의 지분을 가진 헤지펀드가 SK케미칼한테 압박을 넣는다고 한들 팔겠나요? 안 팔겠죠. 그럼 SK케미칼의 지분은 어떻게 돼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SK케미칼에 우리가 지분 한번 봐봅시다. SK케미칼이고요. 어, 오케이. 케미칼입니다. 케미칼 보시면은 SK 디스커버리가 34% 등등등 1% 등등등 돼 있습니다. 자사주가 6%돼 있고 아까 걔네들은 조금 들어가 있다. 아까 뭐 파세요 한 애들은 그럼 뭐냐? SK 디스커버리가 파세요 하지 않는 이상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얘가 뭐라고 해야지. 걔가 뭘 한다고 한들 파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할 건 없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SK 케미칼 이 구간 목표가까지는 한번 지켜보자. 저기 달성되면 그 다음에 이제 40만 원까지 보면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각 증권사의 목표가와 저희의 기대 가치를 계속 희석시키면서 계속 우상향을 보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럼 이렇게 SK바이오사이언스가 긍정적이라 보겠지만 이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오케이 이런 것도 좋지만 좀 단기적으로 좀 매일매일 좀 급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단타 종목을 무료로 주실 수 없나요?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장 시작 전에 시황이라든가 장 시작 전에 좀 중요한 뉴스들을 정리해 줄 수는 없나요? 그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급등이 예상되는 테마주라든가 급등이 예상되는 매매법 강의까지도 무료로 해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누가 김동석 대표가 무료로 전부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서 구글 플레이 또는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고요. 제가 앱스토어는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검색하시면 여러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내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검색하신 다음에 뭐라고?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뜨게 됩니다. 그럼 이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 터치 꼭 하시고요. 터치하시면 이렇게 100% 무료로 어플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어플 설치하시고요. 설치를 하고 나면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추천주 이게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 알려드리고 있고 분석이 시황입니다. 그리고 급비 자료가 테마주랑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강의 자료들 무료로 업로드 드립니다. 이거 다 100% 무료입니다. 다 무료니까 꼭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들어오시면은 이미 뭐 9월 17일 날 뭐가 올라갈지에 대해서 올려놨죠. 그래서 17일 종목이 뭘까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당일 급등 예상 종목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추천한 종목 보시면은 LNF 같은 경우에도 미리 추천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뭐 한 15%에서 20% 이상 급등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가장 최근이겠죠. 당연히 수익률 자체가 최근이니까 그뿐만 아니라 밑에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바닥권에서 미리 추천해드렸고요. 그 이후에 약 15% 이상 상승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잡아드리니까 꼭 들어와서 어떤 종목인지 알아가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급비 분석 있죠. 여기 들어가시면 장전의 시황을 매일 올려드립니다. 보시면 9월 16일 시황도 오늘 장전에 올려드렸죠. 장전에 해외 증시 국내 이슈 해가지고 정리 다 해드리거든요. 이것만 봐도 오늘 뭐가 이슈가 될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보시면 테마주부터 시작해서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전부 다 무료로 업로드 드리고 있으니까 이것도 다 확인하시고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 100% 무료니까요. 꼭꼭꼭 다운로드 받으셔라 말씀드리고 이거 말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10,000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거 저희 딴 거 안 바랍니다.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버튼, 댓글까지 꼭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자체가 추석 이전이라 많이 흔들립니다. 근데 흔들린다고 해서 내 마음까지 흔들리시면 안 되는 거죠. 항상 얘기합니다. 기회가 없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음을 두려워하라. 우리는 항상 준비를 먼저 하면 되고요. 기회는 언제든지 찾아왔을 때 그 기회를 잡으면 됩니다. 그럼 다음에 우리가 좀 더 큰 기회, 큰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영상들 준비할 테니까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